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 강사 유진호입니다. 오늘은 2학년 2학기 진광고, 중간고사 시험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이 나왔었는지에 대한 저희 총평 조금 이야기 나눠보고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와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았을까, 이런 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드리면 이번 시험은 타 학교 대비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는 시기에 비하여 추석 전에 봤으니까 조금 적당하게 봤다고 생각하는데, 시험 범위가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타 학교 대비 범위가 좀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시험의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내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전반적으로 각각 유형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언급을 했고, 이건 좀 사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서 이번 시험에는 어려운 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해서 실수 없이 꼼꼼하게 푸는 게 중요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성적 역전에 좀 발판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성적을 방어하기에 조금 힘들었다. 여차하면 근데 실수라는 게 말 그대로잖아. 내가 되게 준비 많이 했어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 글씨 하나 잘못 볼 수도 있는 거고 숫자 계산 하나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중위권과 상위권을 갈라줄 이런 문제가 없다 보니 이게 좀 섞였어. 아마 이게 좀 섞여 있어서 이번 시험이 크게 변별력이 있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말고사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도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튼 그래도 진광고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엄청 어려운 거는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크게 이미 좀 출제된 지 오래가 됐지만 문제가 너무 괜찮아. 물어보고 있는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괜찮은 좋은 문제야. 그런 거는 10년 전에 나왔어도 지금 다시 봐야겠지? 근데 그런 문제들은 대다수의 이미 문제집에 있어. 우리들이 마플 시너지 교재를 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들 정도의 기출문제 정도만 해도 괜찮고요. 근데 모고 준비하라고 하면 최신 3개년 해가지고 막 킬러 문항까지 엄청 어려워 막 그런 거 모아놓은 것도 있거든. 그런 건 절대 안 나올 거야. 다시 시험이 어려워질 거예요. 기말 때 난이도 올라갈 거예요. 난이도 올라가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게 등장한다는 게 아니라 좀 중상 정도 되는,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마플 시너지 예로 들어보면 시너지에 있는 행복한 1등급 문제들, 그런 게 한 3, 4개 정도 출제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출제돼도 실제 내신 시험에서는 시간 배분하느라고 그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 해서 문제집에 있는 거 정도를 내가 고민 없이 실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그거 목표로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였어요. 이거 시험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같이 풀어볼 문제를 선정하기가 조금 애매했는데 그래도 오답이 좀 있었던 마지막 서답형 2개 정도 같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풀이하면 좋았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답형 4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얘가 제일 오답이 좀 많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가슴에 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이런 문제 처음 본 거 아니잖아. 진짜 많이 봤을걸? 하면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런데 왜 틀렸나가 아니라 그 공부할 때는 진짜 괜찮았니? 그때는 나 이제 이거 완전히 극복했어 라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불안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지, 그런 거를 검증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요거를 이미 맞춘 거 맞춘 거고 이미 틀린 거 틀린 거고 과거로 바꿀 순 없잖아. 하지만 이걸 빗대어 우리의 미래는 바꿔봅시다. 갑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림이 없어요. 그림은
글로만 주어줘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그려볼게요. 그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심이 R,0이래요. 이거 R은 양수라고 주어졌으니까 대략 뭐 이쯤에 찍어 놓을게요. R,0 하고 이 원은 Y축에 접한대요. Y축인 여기에 접하게끔 원을 그릴 거니까 뭐 대략 도로돈돈돈 아우 원이 또 못생겨졌네.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하고 얘가 0,2라는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긋는데 0,2니까 0,2면 뭐 대략 이쯤 찍어 놓을게요. 놓고 여기다가 접선을 긋는데 원 너무 크게 그렸네. 그냥 가자. 여기다 접선을 그으면 이쪽으로 오늘 에너지를 다 썼나? 이거 큰일 났네. 얘들 미안해요. 그림 다시 그릴게요. 예쁘게 다시 그려볼게. 이쯤에서 좀 작게 해야겠다. 여기로 중심을 이상 갔습니다. 중심 이상 갔고요. 접하게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그렸고요. 2,0에서 접선을 긋겠습니다. 접하게끔 스치듯이 이랑 접하게끔 스치듯이 이렇게 접선을 그어놨고요. 인데 접선 중에 Y축 말고 다른 접선이니까 요거를 보는 중이었고 이 접선이 X축이랑 만나는 점 여기를 P라고 부르래요. 그래 놓고 요거 계산해 달래. 하러 갈까? 그럼 식을 세워보자. 내가 필요한 게 뭐야? R이라고 하는 건 0으로 극한 보낼 거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너만 찾으면 되네. 5라고 하는 건 원점이고요. P라고 하는 점은 요점이니까 요 길이를 찾으면 되겠네. 요거 찾으러 갈까? 내가 쓸 수 있는 단서들 먼저 정리하면 이거 그냥 선 아니야. 접선이야. 접선이니까 당연히 중심이랑 연결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면 여기서 이제 문제 열심히 풀면 되는데 뭐 도형을 이용해서 뭐 닮음이요 뭐 아니면 그림 뭐 비율을 맞춰서 풀거나 뭐 되게 방법이 다양하지만 나는 너희가 안정적으로 풀이하길 바래. 그냥 정석대로 계산 다 하면서 풀게. 정석대로. 야는요 요 직선을 만들어야 여기 있는 절편이 찍히겠지? 순서대로 이 선이 누군지를 알아야 만나는 점을 찍겠지? 그럼 선을 만들러 가자. 선을 만들려면 필요한 단서가 2개인데 절편값은 여기 있었으니 기울기를 알면 선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 해서 Y는 기울기 몰라요. 하지만 절편은 알아요. 근데 이 선에 대한 단서가 이게 끝이 아니었지. 접한다며 접했을 테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값은 반지름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원의 중심점이었던 요거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그 값이 반지름이 나오게 하겠습니다. 계산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겠습니다. x의 개수 제곱에 y 개수 제곱의 루트 거리 재는 좌표를 대입하여 한쪽으로 이항해서 쓴다. 따라서 m 곱하기 r에 이항하면 0이었으니까 플러스 2 놓고요. 거리값이니까 절대값. 이게 r이 나오는 중이에요. 우와 복잡해. 헌디 선 완성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선 완성하러 간다. 이항하고 양변 제곱할게요. 이항하고 제곱하니까 절대가 없어져요. m제곱에 r제곱에 4mr에다가 뒤에는 4 이항하고 제곱했어요. r제곱에 루트는 4 맞았으니까 m제곱 플러스 여기까지 썼습니다. 하면 이게 쓱쓱 이항해서 지워졌고요. 나는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요거 이쪽으로 넘겨서 4얼로 나누셈 하겠습니다. 따라서 에다가 요거는 얼제곱 빼기 4까지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기울기 왜 구했는데? 직선 완성하려고. 직선 왜 만들었는데?
x절편 구하려고 x절편 구하러 갈까요? 그러면 여기서 x절편을 구할 거니까 y값이 0이 되는 x좌표를 구하면 돼서 x절편 값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그러면 내가 찾은 m의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x절편 구할게요. x절편은 분자는 마이너스 2였고요. 요거 들어갈게요. 분모에 번분수 들어갑니다. 얼제곱 빼기 4에다가 분자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했어요. 다 해간다. 하면 x좌표인 여기를 찍었으니까 이제 5부터 p 이게 요 값이 나오겠지. 마무리하러 가주시면 어디 갔노? 리미트 어리오로 갈 때 분자 분모 5p 값은 얘가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얼제곱 빼기 4얼에다가 마이너스 8에 여기까지 하면 연산 좀 할게. R 약분한다. 약분해서 번분수 생기는 거 싫으니 요거 곱하기 하러 가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저 값을 곱해 주시면 일단 리미트는 기다리고 계시고 분자 먼저 쓸게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여기 남은 게 마이너스 8이 남았고 여기는 얼제곱에 여기까지 됐다. 에다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연산이 이렇게 불안하지? 마이너스 2 썼고 왜 연산이 살짝 불안하다니. 요거로 나는 셈했고 그러니까 너무 맞게 한 것 같은데 에서 여기가 인수분해가 됐어야 되는데 헷갈려. 인수분해가 이렇게 헷갈리지?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여기도 인수분해 해 놓을게요. 여기까지 하면은 0 넣으면 마이너스 8에 0 넣으면 0이잖아. 답이 없잖아. 헐, 망했네? 이거 왜 틀렸지? 5부터 P 5부터 P를 구했고 거기다가 어를 더했다. 5부터 P라고 하는 거는 너의 X절편이다. X절편이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로 나눗셈을 했다. 해서 내가 찾은 M의 값은 여기서 구했었는데 제곱 했으니까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제곱했고 이항을 했으니까 또 맞고 요거 쓱쓱 지웠고 하면 요거를 이항해서 여기까지 써놨고 4R로 나눗셈을 했다. 이제 요게 X값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써놓고 요거 역수로 나눗셈 했다. 여기까지 하면은 R제곱 빼기 4 R제곱 빼기 4 R제곱 빼기 4인데 내가 여기 옮겨 쓰면서 잘못 썼구나. 아이고 미안해라. 얘들아 여기다가 계산을 틀렸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시험 때 엄청 곤란할 텐데 내가 기출 풀어주면서 실수를 해버렸네. 미안해요. 계산 다시 바꿨어요. 여기 아까 전에 내가 틀린 거 찾았어. 얘들아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지. 내가 틀린 거 검증할 줄도 알아야지. 미안해. 해서 다시 돌아왔어. 아이고 여기까지 썼고 5부터 P 틀렸던 거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얼 약분시켜서 여기부터 다시 하자. 틀린 거부터 하면 약분을 쓱쓱 했으니까 여기는 요거 지워서 요거 번분수 곱하기 까지 썼고요. 그럼 여기는 요게 남았고 여기는 요게 됐습니다. 이제 R자리에 0을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다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8 0 넣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4 하면은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4 약분을 쓱쓱 하면 3분의 1
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왕! 얘들아, 내가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해놓고서 이런 실수를 해서 미안하고요. 헌데 요거 우리 많이 보던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혹시 나는 이거 일부러 그림을 안 넣었는데 이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평상시에 그림에 너무 좀 의존하는 건 아닌지, 여기 나와 있는 글 같은 거를 좀 실수하는 건 아닌지, 문제를 풀 때 내가 요거까지 생각할 수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걸 못 찾았는지, 본인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풀이 과정을 써놓고 거기서 하나씩 검증하는 거야. 이거 나처럼 뭐 실수했어도 내가 쓴 풀이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어디서 실수한지 찾을 수도 있겠지. 이런 거 그냥 꼼꼼하게만 공부해 주시면 크게 뭐 사고력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나마 얘가 오답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서 하나 풀어봤고, 이거 마지막 문제는 얘는 이제 수능 기출 문제예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항이라서 어렵진 않지만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서답형 5번인데요. 얘도 사실 가슴에 손을 또 얹고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 처음 봤다고 하면 진짜 거짓말이라고 난 보거든. 이거 진짜 많이 봤던 문제 같아. 해서 요 정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지만 쉬운 4점 정도잖아. 쉬운 4점 정도 유명한 거. 이런 거 정도는 자연스럽게 쭉 풀이할 수 있을 만큼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러 갑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함수 2개 있습니다. x의 범위에 따라 만족하는 조건이 다르대요. 그런가 봐. 그래서 fx는 1에서 연속이래요. 이거 극한에 대한 단서를 줘놓고서 거기서 함수값을 구하래요. 눈치를 좀 채보자. 극한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함수값을 찾으면 된대. fx는 어차피 연속이니까 x1에서의 우극한을 해주시나, 다시 x1에서의 좌극한을 해주시나, 이거 모두 함수값이랑 동일하다. 이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면 g에 대한 단서 해석해 볼게요. 요거 1에 대한 우극한 찾으려면 1보다는 큰 거잖아. 1보다 크니까 어디 봐야 돼? 20 보면 돼. 우리는 극한값이 필요한 거니까 주어진 조건 시계에 리미트를 양변에 붙입시다. 1의 우극한을 양변에 붙여서 x가 1의 우극으로 갑니다. 좌변을 쓰는 중이고요. 우변도 쓰겠습니다. 1에 대한 우극한으로 여기까지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을 편의상 K라고 할게요. 앞에 있는 요거 내가 쓸 단서 G함수 1에 대한 우극한을 알파라고 할게요. G함수 1에 대한 좌극한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게 3 나오면 돼요. 하면 내가 세우는 식에서는 F1에 대한 우극한 값을 연산을 하면 어차피 연속이었으니까 K고요. G1에 대한 우극한을 연산하면 알파고요. 2차 함수 다항함수로 극한값은 함수값과 같다. 연산하면 여기까지 단서 하나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거 할게요. 이번에는 이거 쓰러 갈까? 여기 보러 갈게요. x가 1보다 작은 순간이니까 여기는 1에 대한 좌극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 리미트 x가 1에 대한 좌극한의 좌변 쓸게요. 우변도 똑같이 x1에 대한 좌극한 썼고요. 함수 쓰는 중입니다. 이면 f는 어차피 연속함수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으니 k고요. gx는 1에 대한 좌극한으로 베타 값을 쓰기로 했으니까 베타고요. 2차 함수는 다항함수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동일하니 함수값을 계산한 5를 쓰면 되고요. 이제 K만 찾으면 되는데 연립으로 알파와 베타는 뺄셈하면 3 나온대. 해서 1번식과 2번식을 덧셈을 하겠습니다. 덧셈을 하면 2K 부호 그대로니까 3 우변은 8 더했더 2K는
5예요. K는 2분의 5예요. 답은 2분의 5예요. 이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주어진 식에 내가 필요한 게 극한이면 극한이 없어도 극한 씌워볼 수 있어야지. 내가 식에다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 이게 개념이 불완전한 친구들은 리미트 씌워도 되나? 이런 당연한 거에서 막히거든?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좋은 문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문제로 이거 같이 풀어봤고요. 얘들아, 우리 이제 이미 중간고사 끝났고 기말고사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중간고사 때 좀 뭘 잘못했는지를 시험지 다시 보기 싫겠지만 꼭 검증할 필요 있다고 봐요. 연산이 틀린 것도 나처럼 아까 나 연산 틀렸었잖아. 나눗셈 하는 과정에서 변수를 빠뜨렸는지 아니면 덧셈 뺄셈을 잘못했는지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좀 적어놔 버릇하면 그럼 연산 실수도 좀 줄 거야. 이거 내가 특정 문제를 못 풀었으면 이거 왜 틀렸는지, 나 이거를 만났을 때 주어진 식의 리미트를 씌워도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어. 그런 거를 하나씩 체크해 보자는 뜻이에요. 그런 걸 하면 자신감이 생겨. 나 지난날보다 오늘 이거는 이제 알아 라는 걸 내가 검증하는 거잖아. 그런 게 쌓이면서 자신감이 들거든. 그 자신감이 가장 큰 공부의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요. 진광고는 솔직히 시험의 벽이 높진 않잖아. 이번에도 중위권이 상위권을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노력하면 충분히 결과 뒤집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말고사 열심히 해봅시다. 추석 잘 보내시고 우리는 추석 끝나고 다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